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금 외교가에서는 자아도취에 빠진 일본 외무상의 피아노 연주에 대한 집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입니다. 사진은 얼마 전 하야시 외무상이 영국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만찬장에서 비틀즈의 이매진을 연주하고 난 뒤 주변에서 박수를 쳐주자 한껏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G7 만찬장의 반응에 한껏 고무된 하야시는 이후 아프리카 개발회의에서도 비틀즈의 Let It Be를 연주했습니다. 이 같은 피아노 연주가 동행한 기자단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자 하야시 외무상은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 담당관들에게 외교 일정마다 비틀즈 관련 소재를 넣으라고 지시했고, 그때마다 외무성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외무상에 피아노 연주 일정을 넣느라 분주했다는 후문입니다. 결국 일본 외무상의 자아도취는 탈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일본 매체 데일리 신초는 비틀즈 광팬을 자처하는 하야시 외무상이 공식 외교석상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찬사를 받는 일에 재미가 들린 나머지 일정마다 비틀즈 관련 소재를 넣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다 결국 의욕이 지나쳐 민망한 일을 겪고 말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민망한 일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일 당시 일어났습니다. 하야시 측이 기타 솜씨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비틀즈 세션을 추진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야시는 블링컨의 의사를 묻기도 전에 회담장인 이쿠라 공관에 피아노와 기타를 준비시키고 세션의 곡목까지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하자 하야시는 난감해진 것인데요. 그러자 하야시 외무상은 외교상 결례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블링컨에게 세션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짜증이 난 블링컨 측은 아침 6시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일이 쌓여 있어 세션을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며 다시 한번 거절했습니다. 더구나 블링컨 국무장관은 하야시는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건가 라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물가 불안, 대만과 중국의 관계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한가하게 연주 솜씨나 뽐낼 때인가 라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거절을 당한 이후에도 하야시 외무상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야시의 다음 타깃은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였습니다. 대사에게도 세션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는데 미국 대사관에서는 대놓고 다음과 같은 면박을 주었습니다. 미스터 하야시는 음악 담당 장관입니까? 조롱이 이어지자 일본 외무성은 세션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 입장까지 냈습니다. 하야시의 세션에 대한 집착은 이미 미국 외교가에 퍼질 대로 퍼졌기 때문에 이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조차 인터뷰에서 솜씨를 자랑하는 것도 사용법에 따라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분석가인 이토 아스오는 하야시의 자아도취를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외교는 국익을 지키기 위한 피 없는 전쟁이고 속이기도 하고 협박도 하며 냉철한 흥정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사이좋게 지내면 어떻게든 되는 게 외교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하야시 외무상은 자기도취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하야시의 피아노 연주 집착이 알려지자 기사 아래는 네티즌들이 이런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대대로 세습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쉽게 물려받으니 정치권에 실력 없는 도련님들이 너무 많다. 네티즌들의 분석이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대대로 집안이 출마해온 지역구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손쉽게 정계에 진출하는 일본의 도련님 의원들의 무능과 자기 도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 도련님의 대표격이자 일본의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실정을 거듭한 끝에 지지율이 떨어져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그를 두고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친밀감을 과시하며 외교전을 펼쳤지만 얻은 것은 없고 내주기만 했다. 성과는 없이 너무 오래만 했다. 특히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미국 내에서조차 굴욕적이라는 조롱이 나올 정도로 갖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실리도 없이 끌려다니기 바빴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아베를 좌지우지하며 옥수수와 소고기 협상을 미국이 유리하게 타결지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미국산 소고기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트럼프와 합의하면서 일본 소고기 시장을 놓고 미국과 호주, 일본의 3파전이 시작됐고 이를 두고 일본 축산 농가들은 다 죽게 생겼다며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는 트위터에서 예상했던 대로 일본이 농업에서 양보했고 자동차 분야에선 이길 수 없었다. 이런 식의 미국을 추종하는 외교 정치를 기뻐하는 것은 아베 총리이고 상처받는 것은 일본 국민이라고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해온 일본 유신회의 노부유키 간사장마저 이번 합의가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을 정도였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선택한 속내는 2차 대전 패전의 책임으로 대규모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일본이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는 헤게모니의 중심에 서겠다는 욕심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아베의 이런 발상에 찬성표를 던지며 최장수 총리의 지위를 주었고, 그럼에도 외교적 성과가 없자 초조해진 아베는 러시아와 북방 영토 협상까지 나섰습니다. 일본의 저자세 굴욕 외교의 타깃이 미국에서 러시아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푸틴을 일본 야마구치의 온천 여관으로 초대하고 친밀함을 과시하며 북방 4개 섬을 반환받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온천 접대를 한다고 영토를 내놓을 푸틴이 아닙니다. 예상대로 푸틴은 정상회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 5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여관에 나타났습니다. 5시간이나 기다린 아베 전 총리는 저자세로 푸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 온천은 피로를 잘 풀어줍니다. 고즈넉한 온천에서 회담을 충분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푸틴의 대답은 지금도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피로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로를 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방 영토 문제로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좌중은 애써 웃음을 터뜨렸지만 당시 현장의 일본 측 외교관들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푸틴과 아베의 굴욕적인 정상회담 이후 일본 주요 언론의 머릿 기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영토 문제에 진전은 없었다. 아베 전 총리는 푸틴에게 3조 원에 가까운 경제협력 선물을 안겼지만 북방 영토 문제는 이제부터 공동 경제 활동을 논의해보자는 선언적 의미에 그쳤고, 아직까지도 진전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푸틴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서방 제재에 적극 참여하는 일본에 대해 북방 영토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일본을 괴롭히는 중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감성 외교를 지향한다고 밝혔으나 굴욕 외교로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본의 고질병이 또 드러납니다. 안 되는 줄 알았으면 고쳐야 되는데 고집을 부리며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후임이었던 스가 전 총리도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에 간 스가 총리는 만찬을 거절당하고 햄버거가 제공된 20분간의 정상회담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를 두고 하토야마 전 총리는 초면인데 조와 요시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연출은 외무성의 잔꾀이겠지만 스가 총리는 이런 분위기에 서툴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멋쩍어하는 모습 그 자체였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유난히 외교 무대에서 다른 정상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노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짧은 임기를 마치고 퇴장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외국인 독립운동가 호머 헐버트 박사는 일본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일본 외교는 속임수가 전부다. 그때나 지금이나 외교 부대는 총성 없는 전쟁터인데 70여 년 전에는 속임수라도 뛰어났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피아노 실력이나 뽐내려고 조르는 도련님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